자, 안녕하십니까. 연금박사 이용주입니다. 네, 오늘도 즐거운 연금박사 라이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화장을 좀 해가지고 약간 뽀샤시 합니다. 네, 그래서 좀 전에 그 MBC 방송 촬영하고 오는 바람에 열심히 또 촬영 끝나고 뛰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라이브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쉬지 않고 또 하고 있습니다. 연금박사 라이브는 매주 월요일 저녁 9시에 여러분과 1시간 동안 함께하고 있고요. 네,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방송입니다. 그래서 벌써 이제 202회째 쉬지 않고 매주 월요일 저녁 9시에 여러분과 1시간 동안 연금에 대한 라이브 진행해드리고 있고요. 뭐 여러가지 이제 연금 전문가들이 많이 생기는 추세니까 저와 같이 라이브 하시는 분들, 또 연금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는 분들이 많이 또 나와서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연금을 잘 준비하시기를 기원하는 마음입니다. 연금박사 상담센터 여기 보이시죠? 전화번호. 네, 전화번호 여기 위에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뭐 하는 거냐?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또 기초연금까지 연금에 대한 종합적인 상담 다 해드리고 있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런 4층, 5층 연금을 잘 활용해가지고 노후의 연금을 잘 준비할 것인가? 국민연금을 잘 활용하는 방법, 퇴직금 잘 운용하는 방법, 잘 수령하는 방법, 개인연금은 뭐가 더 좋은 게 없는지, 주택연금은 언제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이런 종합적인 상담 다 해드리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연금에 대한 궁금증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센터 1800-3624 전화 주시면 저희 연금 전문가들이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댓글창에다가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이 시간 1시간 동안 9시부터 10시까지 쉬지 않고 하나의 질문도 빠지지 않고 전부 다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답변 드리고 있고요. 혹시 방송 중에 해결되지 못한 내용 있으시면 저희 센터 1800-36에서 전화 주시면 저희 전문가들이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전화번호 여기도 보이시죠? 곳곳에 깔아놨습니다. 네, 그래서 피해갈 수 없습니다. 저희 센터 전화번호 물어보시는 분 계신데 보이시죠? 여기도 보이고 여기도 보이고 다 보이는데 안 보인다고 하면 안 되겠죠? 네, 잘 보시기 바라겠고요. 네, 이렇게 해야 되나? 네. 자, 그리고 제가 지금 벌써 200회를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 또 연금에 대해서 열심히 알려주시는 분들, 주변에 연금을 홍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감사장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감사장 받고 싶으신 분들 저희 센터 1800-36에서 전화 주셔가지고 나는 연금을 이렇게 홍보하고 있다, 연금 박사로부터 감사장 받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감사의 의미를 담아서 감사장 보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조그만한 사은품 세트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지금까지 신청 안 하신 분 계시면 저희 센터 내일 전화 주시면 저희 전문가들이 뭐 연금에 대해서 전 세계 우리나라에 알려주겠다라고 하신 분들 한 분도 가리지 않고 제가 다 200회 특집으로 선물을 감사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잘 많이들 신청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댓글창에 이렇게 남겨주시면 좋습니다. 남박사님 일찍 오셨네요. 그죠? 네.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좀 선선해져야죠. 또 항상 또 올해도 가는구나, 이제. 올해도 가는구나. 네. 조만간 이제 퇴직, 은퇴가 다가오고 있고, 또 노후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해가 가면 갈수록 또 고민되시죠?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연금을 잘 준비하신 분들은 빨리 퇴직하고 싶습니다. 퇴직하면 연금이 잘 나오니까. 하지만 연금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신 분들은 퇴직이 두려워집니다. 그렇죠? 내가 퇴직하면 뭐 먹고 살지? 준비해 놓은 건 없는데 어떡하지? 그러면서 고민하시겠죠. 결국 목돈이 많거나 뭐 연금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퇴직하면 할수록 고민이겠지만 연금을 제대로 준비해 놓으신 분들은 퇴직이 걱정 없습니다. 은퇴가 기다려집니다. 자, 스폰지밥님 반갑습니다. 네, 이하늘님도 반갑습니다. 연금 전도사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연금 전도사님 좋아요 꼭 누르고 시청합니다. 특히 요즘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좋아요 안 눌러주시는 분들 계신데요.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좋아요 눌러주셔야지 여러분도 보시고 여러분 또 많은 분들에게 이 영상이 전달됩니다. 그래서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아요는 예의 기본이죠. 네. 밤 되니까 이제 졸립네요. 눈곱도 끼고. 네. 자, 새꼬마님 안녕하세요. 5등입니다. 5등. 네, 5등. 뭐 1등 하셔야죠. 네. 두 가지 질문 있어 녹화합니다. 22년 근속에 퇴직금 1억 원이면 퇴직소득세가 없나요? 세금 때문에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려고 했는데 퇴직소득세가 없으면 굳이 연금으로 받을 필요가 없어서요. 네. 자, 22년 정도 근속하시고 퇴직금이 1억 원 정도다. 이러신 분들은 퇴직소득세 거의 없습니다. 거의. 나와봐야 1%. 그러니까 1억 원 받아 나오시면서 100만 원 세금 내고 나오시면 전부 다일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연금으로 받으시는 것에 대한 메리트가 없죠.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할인해드리고 있는데 사실 뭐 퇴직소득세 자체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연금으로 받으셔봐야 할인 혜택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1000만원짜리를 사가지고 30% 할인받으면 300만원 할인받는 거지만 10만원짜리 사가지고 30% 할인받으면 3만원 할인받는 거고 1000원짜리 사가지고 30% 할인받으면 300원 할인받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금액이 세금이 적으신 분들은 굳이 할인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냥 연금으로 받으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1억 원에 22년이면 퇴직소득세율은 1% 미만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새꼬마님 69년생인데 국민연금을 60세까지 납부시 175만원 수령 예정입니다. 65세까지 추가로 50만원 납부하고 66세부터 수령하게 되면 대략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5년 후인 70세부터 수령한다면 얼마 받을지 궁금합니다. 자, 일단 69년생이시니까 65세부터 연금 수령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5년간 더 임의계속 가입하시면서 55만원씩 1년에 650만원씩 5년간이면 한 3천만원 정도 납부하시게 되면 연금액은 대략 한 20에서 25만원 사이 올라가지 않을까요? 한 20만원? 많이는 안 올라갈 것 같습니다. 자, 그렇죠? 그러면 175가 거의 한 195에서 200 되겠죠. 그 다음에 5년을 더 연기하신다면 1년에 7.2%씩 증액이 되기 때문에 5년 더 연기하시게 되면 36%가 증액된 272만원 정도를 받으시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정확한 금액은 이거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알려주니까 공단 전화해 보시면 웬만하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공단 전화하셔가지고 물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금액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5년간 임의계속 가입하시게 되면 낸 돈이 3천만 원이기 때문에 연금액은 뭐 한 20만 원 정도 올라갈 거고요. 거기 합산한 금액에서 5년 연기하시게 되면 36% 증액된 금액을 받으시게 될 겁니다. 여기다가 물가 상승률 별도로 또 올라가니까 그것도 플러스 해주셔야죠. 자, 안티용님 반갑습니다. 피아노님 반갑고요. 이영수님도 반갑습니다. 큰손님 반갑습니다. 자, 필승님 안녕하세요. 남편이 공무원 연금 받게 되고 제가 국민연금 받다가 남편이 사망하게 될 경우 제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남편이 공무원이시고 우리 배우자께서 국민연금이시잖아요. 서로 연금 체계가 다르시기 때문에 돌아가시는 경우에 유족연금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돌아가시면 공무원이 받던 연금액의 60% 받으실 거고요. 국민연금 받은 분이 돌아가시게 되면 국민연금 받던 금액의 한 5, 60%가 배우자에게 지급될 겁니다. 그것과 본인연금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족연금을 받으시겠지만 유족연금 받는다고 해가지고 본인연금을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나도 국민연금이고 배우자도 국민연금이라면 유족연금 지급 시에 사망 시에 유족연금 지급되면 본인연금을 포기해야 되거나 둘 중에 하나 선택하셔야 됩니다. 나도 공무원이고 배우자도 공무원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포기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나는 국민연금이고 배우자는 공무원이다 이러시면 중복 수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족 사망 시에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자, 김진구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들어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이경님 반갑습니다. 손감녀님도 반갑습니다. 수나님 반갑고요. 손경혜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윤재숙님 반갑습니다. 열매님 반갑고요. 자, 수선아님 추납할 때 변경사항 결정 났나요? 아직 결정 안 났습니다. 결정 안 날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한때 막 법안이 개정한다고 개정안 올라오고 그랬는데 별 얘기 없는 거 보니까 그냥 제가 보기에는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아직까지 별 얘기가 없고 공단에 물어봐도 특별히 뭐 어떤 추진된 사항은 없다고 하네요. 자, 그러니까 현행 법대로라면 국민연금 추납부 언제 하셔야 된다고요? 12월에 신청하고 1월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올해 12월에 신청하면 올해 낮은 보험료율로 납입액이 결정되고 내년 1월에 납부하게 되면 내년에 높은 소득 대체율로 적용받게 됩니다. 아시겠죠? 올해 12월 신청, 내년 1월 납부, 이것이 가장 추후 납부에 유리한 조건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이게 지금 알려져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공단에서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서 올해 12월에 추납 못하게 하겠다 뭐 이런 법안이 지금 상정이 돼 있는데 아직 개정이 안 됐고요. 별 얘기가 없는 걸 보니까 아마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자, 옹달쌤님 주택임금 신청은 나이 제한이 있는지요? 네, 55세 부부 중 한 명이라도 55세 이상이셔야지 주택임금 가입 가능하고요. 그리고 나이 제한 그 이후에 상한선은 없습니다. 실제 국민연금 102세에 가입하신 주택연금 102세에 가입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한선 없고요. 하한선만 부부 중에 한 분이 55세 이상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유영님 반갑습니다. 스키즈 조타님 오래간만이네. 반갑습니다. 좋아요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구독 좀 눌러주세요. 구독 좀. 지금 보니까 구독자가 별로 안 늘고 있더라고. 사실 연금에 이렇게 다들 관심이 없나? 어떡하지? 예, 구독자가 많이 늘어야지 좋은데요. 어쨌든 그래서 구독 꼭. 오늘은 우리 방송 보시는 분 중에 구독 안 눌러주고 나가신 분 계시면 지금이라도 당장 구독 눌러주시면
여러분이 이 좋은 연금 방송을 계속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그죠? 네. 구독이 그런 거잖아요. 계속 우리가 조선일보 구독하고, 뭐 중앙일보 구독하고, 한겨레 구독하고, 이게 뭡니까? 구독하면 계속 매일같이 아침에 배달돼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기적으로 제가 올려드리는 연금에 관련된 소식들을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몽당이님 감사합니다. 네, 반갑고요. 김시님 반갑습니다. 김은선님 반갑습니다. 추납 시점 말씀드렸죠? 추납 시점 지금처럼 아직 법안이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12월 신청 1월 납부가 가장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법안이 만약에 개정된다면 좀 달라지겠죠. 그러면 자, 승부자님 안녕하세요. 56세인데 개인연금 25년 납부했는데 아직 직장을 다녀서 소득공제 때문에 계속 납부하고 있습니다. 연금을 수령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개인연금을 25년 납부하셨군요. 네. 아, 이거 개인연금 연금저축 말씀하신 거죠. 연금저축이나 IRP 지금 꾸준하게 납부하고 계시는데요. 이거는 소득공제가 아니고 세액공제로 바뀌었습니다. 2013년까지는 소득공제였고요. 14년부터는 세액공제로 바뀌어서 소득이 많거나 적거나 관계없이 연봉이 5,500만 원 이하이신 분들은 16.5%, 5,500만 원 초과하신 분들은 13.2%를 환급 받으시게 됩니다. 납입액의 13.2%죠. 네. 연금을 수령해야 하는지 궁금하신데요. 자, 일단 그 연금저축이나 IRP가 이미 55세가 넘었기 때문에 연금 개시는 가능한 연령이시거든요. 그 상품을 먼저 보셔가지고 연금 개시가 가능하시다면, 네, 가능하시면 되는데, 자, 연금저축이라는 것이 앞으로도 지금 계속 일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일을 하고 계시니까 계속 매년 앞으로 몇 년 일할 때 소득이 있을 때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기존 계좌는 연금을 수령하시고 IRP나 연금저축을 하나 더 만들어서 거기서 불입을 해가지고 세액공제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직장을 다니시기 때문에 앞으로 몇 년간은 세액공제를 더 받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있는 계좌를 연금을 개시하지 않고 거기다가 불입해서 하셔도 되고, 그렇지 않고 지금 있는 계좌는 연금 개시를 하고 그리고 다른 계좌 하나 만드셔가지고 거기다가 또 돈을 불입하시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IRP를 개설하시게 되면 900만 원까지, 연간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가능하기 때문에 IRP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가입하신 또 그 연금저축 계좌가 어느 금융회사 상품인지 모르겠지만 수익률이 높다면 빨리 개시하실 필요가 없고, 수익률이 낮다면 빨리 개시하셔가지고 쓰지 말고 그거를 재투자하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이런, 지금 이제 우리 승부사님 말씀하신 거 어떤 상품인지에 따라 약간 다르고요. 언제 가입하셨는지, 얼마만큼 혜택을 받으셨는지 또 이런 거 다 다르거든요. 이런 거 저희 센터 1800-36에서 전화 주시면 저희 전문가들이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 이제 라이브 시간에는 단답형으로 여러분이 물어보시기 때문에 저도 단답형으로 답을 드릴 수밖에 없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복잡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상담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더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1차적으로 상담을 제대로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게 뭐라고요? 연금박사 상담센터. 연금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상담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냥 전화통화로, 예, 그럼 그건 아니고요, 이건 이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냥 끝날 거였으면 상담이 필요하지 않겠죠. 그런데 불행히도 대한민국의 연금 제도가 이렇게 많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경희박님, 날씨가 서늘하네요. 건강 챙겨가며 일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사실 날씨가 서늘한데 저희 사무실은 더워요. 그래서 땀나고 있습니다. 자, 알고봐야님, 오늘은 왜 이렇게 살이 빠져 보이나요? 더 젊어 보이기도 하고요. 네, 살이 빠져. 제가 화장을 지금 약간 뽀사시 합니다.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좀 전에 MBC 촬영을 하고 와가지고 거기서 다 분장을 해주지 않습니까? 저 원래 화장품 잘 안 바르는데 해줬기 때문에 약간 이제 그래서 화장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더 젊어 보이거나 좀 잘생겨 보일 수 있으니까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잘생겨 보인다고 해가지고 연금박사 어렸을 때 잘생겼구나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화장한 거예요. 화장한 거 아시겠죠? 네, 화장하면 다 이뻐 보이고 잘생겨 보입니다. 자, 치오키님 반갑습니다. SYS님, 공적연금 연계 상담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공적연금 연계 상담. 사실 이거는 각각의 연금 공단에 문의하셔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연계 제도도 저희도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약간 좀 근데 사실 공단의 각각 지침이 다르기 때문에 약간씩 헷갈릴 수 있어요. 일단 저희 센터 문의 주시면 저희 센터가 공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연계라는 것이 사실 10년을 못 채웠기 때문에 각각 연금 못 받으니까 연계를 하는 것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10년을 못 채웠다면 어쩔 수 없지만 웬만하면 각각 10년 채우셔서 각각 연금 받는 게 제일 좋은 거다. 연계는 웬만하면 하지 말고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대로 받고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연금대로 받으시는 게 제일 좋은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네, 죄송합니다. 네. 말을 계속 하다 보니까 코가 맹맹해지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오선홍님 안녕하세요. 월요일 밤은 연금 박사 채널과 함께 밝은 미래를 위해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선홍님 거의 뭐 매주 참석하시고 이렇게 연금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지시면서 신청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오선홍님 아마 연금 전문가가 되실 것 같아요. 매주 월요일 밤은 토요일 밤이 아니라 월요일. 월요일은 밤이 좋아. 연금 박사와 함께 할 수 있는 월요일은 밤이 좋아. 이 밤은 영원한데. 그런 게 있었네. 네, 그럼 갑자기 노래를 부르겠네. 토요일은 밤이 좋아인데 갑자기 가사가 생각이 안 나네. 옛날에 많이 불렀는데. 진짜. 월요일은 밤이 좋아. 연금 박사 채널 구독할 수 있는 월요일은 밤이 좋아. 괜찮다. 괜찮다. 만들어 볼까 한번? 야, 괜찮은데? 한번 또 이렇게 몸은 또 왜 흔드는 거야? 몸은 또 이게 또 밤에 자,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지. 채신머리가 있지. 네, 이게 뭐야 이게? 자, 최혁희님 산책하기 너무 좋은 오늘이네요. 강의하면서 걷고 계시군요. 너무 좋겠다. 이렇게 산책하시면서 네 방송도 들으시고 좋으시겠습니다. 저는 앉아가지고 이 더운 날 이 산책하기 좋은 날 이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이 밤 늦은 시간에 그래도 대한민국에 연금을 많이 알려드리겠다는 이 사명 신념 하나만으로 이렇게 열심히 정말 202회째 5년 동안 쉬지 않고 방송하고 있습니다. 최혁희님 감사하고요. 네. 자, 박인재님, 박사님, 저는 61년생인데요. 예를 들어 1억 연금 가입하면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는지요? 네. 달러 연금 가입해도 되고요. 박사님, 조언이 필요해요. 네. 자, 1억 연금을 가입하시게 되면, 언제, 얼마나 거치해서 받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한 5년, 10년 거치하실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너무 짧게 거치하면 연금액이 적거든요. 예를 들어서 1억 연금을 맡기시면 바로 받겠다 그러면 한 40만 원도 못 받습니다. 매달. 그런데 한 5년 있다 받겠다 50만 원, 60만 원 올라가고요. 한 10년 있다 받겠다 또 그 이상 올라가겠죠. 상품에 따라 약간씩 다릅니다. 그리고 언제 가입하냐에 따라 다르고요. 자, 그래서 지금은 사실 목돈 내서 받는 연금이 사실 아주 매력적이진 않은데 그래도 있으니까 달러 연금도 있는데 달러 연금이 현재 나와 있는 거는 10년, 20년 거치를 해야 된다. 20년 거치. 아니면 바로 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이자율이 한 3.8, 3.9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냥 은행에서 받는 이자보다 세금 없이 연 3.8%, 3.9% 이자를 받는 게 괜찮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달러 연금도 가입하시면 바로 다음 달부터 연 이자 3.8 정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거 저희 센터 1800-3624 문의 주시면 저희 전문가들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셀틱 글래스코님 안녕하세요. 뒤늦게마다 상장 주신다고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박사님한테 배운 게 전부인데 저보다도 상장 받을 수 있는 분이 많으신데 제가 너무 나태해져서요. 박사님의 헤아린 지도 덕분에 상장을 받을 수 있게 되니 잘 받을게요. 자, 우리 셀틱 글래스코님 항상 이렇게 오셔가지고 또 좋은 얘기도 해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셔서 제가 감사장 드리는 거니까 자, 이렇게 나태하지 마시고 주변 분들에게 더 많이 연금을 전파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연금 전문가가 되실 겁니다. 지금 상장 제작 중이어가지고요. 아직 제가 발송 못했어요. 선물도 제작 중입니다. 한 2, 3주 더 걸릴 거니까 추석 지난 이후에 받으실 수 있을 거니까 좀 기다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알고봐요님 추석 전이라 그런지 오전에 문화센터 수업 들어가도 50% 출석하네요. 여기도 지난번보다 좀에 작네요. 맞습니다. 지금 연휴가 길어가지고요. 해외 가신 분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해외도 나가고 또 여기저기 또 바쁘시겠죠. 벌초도 해야 되고. 자, 그래서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금 박사 라이브를 한 주 건너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을 잘 준비하시는 것, 그것이 결국 노후에 행복해지는 방법이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연금 박사 라이브 잘 들어주시고 연금 준비도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추석 또 연휴 때 어디 가시는 분들 조심히 잘 다녀오시고요. 건강하게 다녀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놀 때 놀아야죠. 네.
그리고 노후에 평생 행복하게 잘 놀고 잘 여유있게 노후를 보내고 싶으시면 결국 연금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연금. 네, 목돈 가지고 있으면 불안해서 못 뺏쓰고 불안해서 잘 못 놀아요. 연금 가지고 계신 분들이 훨씬 즐겁게 놀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호연키비님 안녕하세요. 일주일 정말 빠르게 지나가네요. 우연히 연금 관련 도서를 정리하다가 5년 동안 60권쯤 읽었습니다. 오, 네. 박사님 문답이 60권의 내용이 다 들어간 느낌입니다. 그러네요. 네. 경험상으로는 개인들이 국민연금공단에 시행하는 노후 설계를 이용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저는 3년 주기로 체크 중입니다. 물론 공짜이고 사은품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국민연금공단에서도 노후 상담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거기도 뭐 재무 설계 자격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해드리고 있고요. 뭐 현실적으로 개인연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또 좋은 정보들을 가지고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공단에도 상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하지만 연금박사 상담센터가 더 정확하고 더 잘 해드리고 있다. 저희도 공짜다, 공짜, 무료. 네, 무료로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승부사님 상담 시청 감사합니다. 1800-3624로 문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호이안키브님 박사님 방송 시청하면 내용이 쏙쏙 들어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서 더 쏙쏙쏙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희야님 8월에 퇴직 후 유예연금 추가 납부 9만원씩 12개월 하고 나머지 4년은 9만원씩 4년으로 넣는 게 낫겠다고 해서 수정했습니다. 추후 납부를 9만원씩 하셨고 앞으로도 9만원씩 내시겠네요. 제일 낮은 금액으로 내시게 되면 가성비는 제일 좋습니다. 하지만 연금액이 조금 떨어진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너무 적지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보셔서 그렇게 부담 안 되시다면 한 10만원, 20만원 조금 더 보험료를 늘리셔도 제가 보기엔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네. 자, 돈방님 반갑습니다. 네, JJHHYNI님,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춤을 좀 췄죠. 노래, 그죠? 네. 이선희님, 감사합니다. 노래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노래만 잘하면 안 되지. 연금을 잘해야지. 네. 자, 김진구님, 국민연금 60세 납입 종료 후 임의 계속 가입 시 최대로 약 9만원 납입하는 것과 최대로 약 56만원 납입하는 것, 어떤 게 괜찮을까요? 네, 일단, 자, 최대로 납부하시게 되면 낸돈 대비 가성비는 좋아지지만 연금액이 낮아지고요. 최고로 납부하시게 되면 연금액은 높아지지만 가성비가 좀 떨어지죠. 네, 이거는 제가 항상 답변 드리지 않습니까, 김진구님? 어떻게 하시는 거냐? 얼마가 좋으냐? 국민연금공단 전화하셔가지고요. 지금 과거에 납부했던 기간에 김진구님의 평균 납부 보험료를 한번 물어보십시오. 정확한 용어로 B값이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국민연금공단 전화하셔가지고 내가 과거에 평균적으로 납부했던 보험료의 현재 가격 B값은 얼마냐 라고 물어보시면 대략 나옵니다. 그 보험료를 그대로 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내왔던 거 계속 내는 거지. 지금까지 많이 내왔는데 뭐 앞으로 조금 내거나 지금까지 조금 내왔는데 앞으로 많이 내거나 이런 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네. 실버트리님 간만에 들어왔는데 귀여워요, 귀여워요. 네, 귀엽죠? 네, 네, 귀엽다는 얘기 정말 많이 들었는데 나이 이제 50 중반에 들어섰는데도 아직도 귀엽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네, 평생 귀엽다는 얘기 들으면서 살도록 하겠습니다. 귀엽게, 귀엽게. 삥삥, 삥삥, 삥삥 이렇게 하는 건가? 아, 네네. 이런 거 잘해야 되는데. 아, 진짜 개인기가 없어가지고, 개인기가. 네. 자, 김리연님 안녕하세요. 저는 전업주부로 연금을 한 번도 낸 적이 없는데 이제 내려고 알아봤더니 9만원부터 50만원대까지 제가 정하는 거라고 하더라는데요. 얼마를 내야 할지 고민이라서요. 50세이고요. 남편의 예상 연금 수령액은 200만원 정도입니다. 네, 최고 금액 나는 게 나을지 고민입니다. 자, 일단 남편분이 200만원 정도 거의 최고로 연금을 받고 계세요. 근데 우리 김리연님께서 아직 연금을 가입한 적이 없으세요. 그죠? 네. 지금부터 9만원씩 10년 내셔가지고 65세부터 연금 받으시면 20만원씩 평생 받습니다. 낸 돈의 더블을 평생 받습니다. 9만원 10년 내고 20만원 평생 받을 수 있는 거니까요. 굉장히 유리한 구조거든요. 네. 자, 그래서 적게 내시는 거는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전체 연금액이 낮아지지 않습니까? 조금 올려서 내시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고민하실 게 뭐냐면 남편이 지금 국민연금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혹시라도 남편이 돌아가시게 되면 유족연금이 크기 때문에 그 유족연금 받느라고 우리 김리연님 본인 연금은 포기하시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두 분 다 건강하게 한 평균 수명 이상 사신다면 제가 보기엔 연금액을 좀 높여서 최소 뭐 3, 40만원 이상 보험료를 내셔서 김리연님의 연금액을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혹시라도 한 분이 먼저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사실 다 날릴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어쨌든 저는 기본적으로 그냥 추천드리자면 너무 많이 하시지 마셔라. 특히 앞으로 보험료율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부담이 되실 겁니다. 한 20만원, 30만원 안팎에서 중간선에서 납부하셔서 연금액도 좀 확보하시고, 그리고 건강하게 사신다면 제가 보기에 문제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번도 낸 적이 없지만 혹시라도 낸 적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추후 납부가 가능한지도 반드시 한번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조은 하루님 감사합니다. 돈방님 62년 생 10월까지 9년 2개월 됩니다. 일시불로 10개월분 넣으면 11월 달부터 연금 받을 수 있는지요? 네. 자, 지금까지 국민연금을 부으셨는데 아직 이제 연금 받을 나이가 되었는데 9년 2개월밖에 안 되셨네요. 자, 나머지 10달치를 더 넣으셔야 되는데 과거에 못 낸 추납부 기간이 있다면 지금 그걸 한 번 내서 연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못 낸 추납부 기간이 없이 그냥 지금까지 꾸준하게 그냥 9년 내왔다. 그런 경우에는 10년 채우기 위해서 앞으로 10달을 더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10달 후에 연금을 받으시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과거에 추후납부, 못 낸 기간을 추후납부 하신다면 바로 받을 수 있지만 그런 기간이 없다면 결국 10년은 채우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준하루님 감사합니다. 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펀지밥님도 감사합니다. 토시에스님 요새 하루라도 조용한 날이 없고 나라가 어떻게 되어가나 걱정도 되는데 박사님 노래 듣고 마음이 편안해진 것 같아요. 네, 5년 더 있다가 몸도 마음도 허약한 딸한테 8% 최저보장연금 들어주고 싶은데 5년 후에도 있을까요? 5년 후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5년 후에는 8% 연금은 없지만 뭐 그와 비슷한 종류의 연금들은 더 많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연금 상품이 좀 발전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좋은 거니까요. 그죠? 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리신다고 해서 크게 불리함은 없을 것 같고요. 특히 아직 젊은 자녀들한테는 굳이 미리 해주실 필요는 없다. 네. 자, 한웅님 잘 배우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몽당님 10월 6일 라이브 하시나요? 10월 6일이 언제예요? 10월 6일? 10월 6일. 아, 10월 6일. 제가 휴일이라고 라이브 쉬는 거 보셨습니까? 네. 자, 10월 6일. 어디서라도 라이브를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저는 라이브 안 쉽니다. 제가, 물론, 해외 여러 가지 출장 중이나 여러 여행 중에 어쩔 수 없이 시차가 안 돼서 라이브를 못 하는 경우가 뭐 서너 번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거에 라이브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해외에 있었어도 해외에서 이 카메라 들고 가가지고 마이크 들고 가가지고요. 네, 해외에서도 다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어쨌든 되도록이면 월요일 날은 라이브 때문에 여행도 뭐 출장도 안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경우를 제외하면 다 하고, 추석 연휴 얼마나 좋아요, 라이브 하기. 그쵸? 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업무 시간 바쁠 때는 하루 종일 방송하고 강의하고 오늘하고 라이브 하기 쉽지 않지만, 연휴 때 얼마나 좋습니까? 하루 종일 집에서 뭐, 전 부쳐 먹고, 뭐 이렇게 비빔밥 먹고, 뭐 이러고 있다가,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저녁에 라이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0월 6일이 추석이었던가? 네, 어쨌든, 네, 뭐, 잠깐 아빠는 안 계시고, 엄마한테, 인사드리고, 그리고, 네, 또 하면 되겠습니다. 네. 자, 셀틱 클래스코님, 조언 감사합니다. 연구박사님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이언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선라이즈님, 국민연금 선답을 몰라 기회를 놓친 이후, 본방송에서 많은 배움으로 이제는 산식을 활용할 줄 알게 되어 지인들에게 컨설팅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지금도 박사님 덕에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퇴직연금, 개인연금까지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연금 많이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역시 연금 박사 잘 들으시면 연금 전문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케이스를 보면서 다 여러분도 질문하시게 되면 여러분이 도움을 받으시지만 이 방송을 보시는 수많은 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같이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면 저 방송, 저 질문 들으니까, 저분 이야기 들으니까 내 얘기네. 나도 저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아시겠죠?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저한테만 도움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연금 박사 구독자 여러분 모든 분들에게 도움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밖에 나가셔가지고 또 연금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시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연금을 잘 준비하게 돼서 대한민국이 행복한 나라가 되겠죠. 대한민국 사람들이 연금을 잘 준비하고 그걸로 행복하게 노후를 살면서 잘 써주시면 노후도 행복해지고 소비가 늘어나면서 개인도 행복해지고 사회도 행복해지고 국가도 행복해집니다. 지금 트럼프가 뭐 관세 물린다, 뭐
뭐 이렇게 난리지 않습니까? 그죠? 사실, 만약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말 일치단결, 일심동체가 돼가지고, 우리 자체 내로 모든 걸 열심히 소비를 순환하게 되면, 사실 굳이 우리가 미국에 의존하지 않아도 잘 살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체 내에서 자꾸 자산이 돌지 않고 여기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자꾸 외국에 뭔가 도움을 받아야 되고 교육을 해야 되는 거 이런 게 발생하는 것이죠.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지금 글로벌한 경제에서 전 세계와 교육하는 것이 물론 필요합니다만 우리가 이렇게 트럼프의 정책에 따라서 좌지우지 일희일비하면서 끌려가지 않으려면 우리 대한민국 스스로에 대한 독립된 경제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경제 능력은 과거에는 기술 개발을 통해서 기업들이 성장하면서 우리가 그 경쟁력을 갖춰왔다면 이제는 우리가 소비를 함으로써 돈이 돌게 함으로써 우리 자체적으로도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굳이 외국의 원조를 받지 않아도 굳이 외국의 기술을 들여오지 않아도 우리끼리도 일정한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가능하거든요. 그것이 어디서 오는 것이다? 그것이 국가 경제를 잘 돌아가게 하는 방법, 그것이 돈을 잘 돌게 하는 방법, 그것이 결국은 연금을 받아서 잘 써주는 방법에 있다는 걸 여러분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계속 부동산만 갖고 있고 돈 생기면 부동산 투자해서 돈을 이렇게 묶어버리면 경제는 더 엉망이 됩니다. 그러면 국가에 돈이 없기 때문에 자꾸 외국에서 뭘 갖고 와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결국은 트럼프가 원하는 게 뭡니까? 트럼프가 자기 나라 사람들의 소득을 늘려줘가지고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미국인들의 소득을 늘려줘서 미국인들이 소비하게 함으로써 미국 경제가 잘 돌아가게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러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3,500불? 네, 350불을 갖다 바쳐야 됩니까? 그죠?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그죠? 우리끼리도 할 수 있는데 우리끼리 안 되기 때문에 자꾸 그걸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연금 자산을 늘려주는 것이다. 정부가 빨리 깨닫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김리현님 도움되셨다니까 감사합니다. 자, 이우영님, A값은 310만원, B값은 380만원, 추납해야 할 금액은 47만원씩 119개월, 5,700만원 납입해야 하며, 상계월 수는 11.5년 된다고 합니다. B값보다 추납해야 할 금액이 너무 높으니, 차라리 퇴직하고 B값 비슷하게 납부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는 69년생입니다. 자, 어쨌든, 지금 조금 더 높게 추납을 하시는데요. 5,700만원 납부하실 텐데, 이거, 지금 직장 다니고 계시기 때문에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700만원 내는 걸로 계산하지 마시고 5,700만원에서 소득공제, 세금 환급 받는 부분까지 고민하시게 되면 훨씬 더 유리해질 것이고 3개월 수가 11.5년도 나쁘지 않습니다. 뭐 14년, 15년 나오시는 분도 계세요. 11.5년 나쁘지 않은데 거기다가 소득공제 효과까지 있다고 하게 되면 저는 퇴직하고 B값 비슷하게 하는 것보다 그냥 지금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지금 그렇게 나쁜 조건이 아니고요. 그리고 퇴직하고 하시게 되면 보험료가 오릅니다. 보험료가. 그래서 올해는 보험료가 9%지만 내년에는 9.5, 10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럼 늦게 추납하고 늦게 보험료를 내실수록 더 많은 보험료를 내셔야 됩니다. 연금액은 오히려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시겠죠? 이우영님, 제가 말씀드릴 텐데 나쁘지 않기 때문에 올해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소득이 있으시다면 소득공제도 받으십시오. 만약에 5,700만원 다 받기가 좀 부담스럽다? 그러면 올해하고 내년 반반 나눠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최옥희님 중간중간 유머 좋습니다. 금연금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그쵸, 우리가 1시간 라이브를 듣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뭐 재밌는 영화를 봐도 1시간 보다가 조는 경우가 있고 아무리 좋은 거 봐도 1시간 보면 지겨운데 계속 뭐 연금 얘기하고 이래라 저래라 요건 나쁘다 요건 좋다 뭐 이렇게 얘기만 하고 있으면 재미가 없겠죠. 그래서 가끔씩 제가 즐겁게 보시라고 제가 뭐 개그 코드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노래도 불러드리고 네, 또 여러 가지 또 재밌는 이야기도 해드리고 싶은 건데 워낙에 질문이 많으셔가지고 사실 그렇게 농담하거나 뭐 이렇게 즐거운 이야기 해드릴 시간이 많이 없다는 게 좀 아쉽긴 합니다. 아시겠죠? 네. 어쨌든 제가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그죠? 노래를 만들어야지. 연금박사 방송 구독할 수 있는 월요일은 밤이 좋아. 예! 괜찮은데? 감사합니다. 네. 네.
자, 돈방님 감사하고요. 네, 사랑과님 감사합니다. 자, 엄마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엄마님 우리 엄마 아니신데 그죠? 네, 엄마님 감사합니다. 네. 자, 소유님 올해 61세입니다. 10월까지 납부 후 11월에 임의가입 월 9만원으로 한다고 했는데 추후 납부를 먼저 내고 임의가입으로 내는 게 괜찮나요? 네네, 뭐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임의가입을 하시게 되면 보험료, 추후 납부 보험료가 한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미 60세 넘으셨나? 네, 61세? 지금 만 60세가 되신 거죠. 네. 그러니까 만 60세가 되기 전에 추후 납부할 수 있는 한도와 만 60세 이후에 추후 납부할 수 있는 한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자, 그래서 이런 분들은 꼭 체크해 보셔가지고 지금 하는 게 좋은지 다음 달에 60세 넘어서 하는 게 좋은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많이 하겠다 그러면 지금 하셔야 되는 것이고 좀 적게 하겠다 그러면 다음 달에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내년이나 내후년에 하시겠다 이거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보험료가 올라가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미리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임의가입은 계속 하시는 거지만 임의 계속 가입은 추후 납부는 제가 보기에는 오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SYS님, 기초연금이 앞으로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보시나요? 직위연금소급자와 그 배우자 기초연금 못 받는 것 바뀔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자, 일단 공무원이나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군인연금처럼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 개선되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기초연금 안 그래도 지금 점점 덜 주려고 하는데 계속 뭐 더 받는 대상을 늘리진 않겠죠. 그죠? 네. 그리고 앞으로는 지금 이제 국민연금 받는 사람도 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결국 제가 보기에는 기초연금 제도는 줄여들거나 점점점 사라져야 될 그럴 제도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뭐 복지 재정이 뭐 막 여기저기서 막 늘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뭔가는 앞으로는 복지는 늘어나지만 복지가 늘어나지만 그것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를 제공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여유가 있고 좀 돈이 있으신 분들에게 복지를 제공하는 건 큰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이제 국민연금 이제 수령액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기초연금을 굳이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신 분들에게도 기초연금을 드릴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결국 더 큰 방향으로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들은 점점 더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NAJ님, 국민연금도 20대에 가입하는 게 좋은가요? 20대에 이미 가입을 하는 게 좋은가요? 네, 자, 20대시면 기본보험료는 내시는 게 좋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아직 뭐 소득이 없으시다면, 소득이 없으니까 임의가입이잖아요. 임의가입이 아니고요. 네. 네, 가입을 하시고, 지금 현재 소득이 없으신 거잖아요. 소득이 없으시니까 가입을 하시고, 가입하고 다음 달부터 내지 마세요. 그럼 나중에 추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달 내시는 것도 좋지만, 매달 내기 어렵다면 한 달치만 내고 쉬면 나중에 추후 납부할 수 있으니까 일단 가입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빈마님 감사합니다. 60이 다 되어가는데 기납은 50개월밖에 안 돼서 연금을 받을 수 없는데 추납과 임의가입을 통해서라도 납부를 하는 것이 최선 선택이 될까요? 아유, 당연하죠. 지금 60이 다 되어 가시는데 아직도 연금이 없으시다면 국민연금은 추후 납부하시고요. 그 다음에 임의계속가입까지 하시고요. 연기연금까지 하셔가지고 국민연금 늘리시기 바라겠습니다. 빈마님, 지금 60이 다 되어 가시는 상황에서 노후 준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은 1순위가 국민연금입니다. 돈이 여유가 있으시다면 뭐 개인연금 여러 가지 하시겠지만 여유가 없으시다면 국민연금 1순위로 하고 일단 1착으로 국민연금부터 하고 보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현금님, 국민연금 어느 정도 받아야 기초연금 감액 또는 탈락이 되는지요? 자, 일단 기초연금 탈락이 되시는 분들은 국민연금을 포함해서 소득 환산액이 부부가구는 364만원, 단독가구는 228만원 이상 초과하시게 되면 네, 기초연금 탈락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받냐 안 받냐는 상관없고요. 국민연금을 받든 안 받든 관계없이 내가 받는 연금, 내가 받는 소득,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이런 거 다 합쳐서 소득으로 환산했을 때 그때 이 소득 환산 금액이 364만원 이하이면 기초연금 받을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넘어가면 못 받습니다. 자, 그런데 기초연금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 자산 기준으로 기초연금에 합격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34만원 받기로 됐어요. 자, 그런데 이분을 다시 보니까 국민연금을 50만원 이하로 받으시게 되면 그러면 기초연금을 다 드리는데 만약에 국민연금을 50만원 넘게 받고 계신다 그러면 초과되는 금액에 따라서 기초연금이 조금씩 감액돼서 최대 절반까지 감액됩니다. 제가 대략 해보니까 평균적으로 국민연금 50만원 넘어가시는 분들은 한 달에 50만원,
10만 원 올라갈 때마다 기초연금이 한 2, 3만 원 감액됩니다. 그래가지고 50만 원 넘어가게 되면 최대 15만 원까지 감액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싹 감액돼가지고 기초연금 절반 34만 원 받으시는 게 아니라 17만 원만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국민연금 받는다고 해가지고 기초연금이 무조건 감액되거나 무조건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다른 자산이 없으시면 국민연금만 받아도 기초연금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분들 중에서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신 분들은 기초연금이 절반까지 감액되고 있습니다. 자, 아담스코니 운전 중이라 듣고만 계시는군요. 아유, 답글 쓰시면 어떻게 해요? 운전 중이라면 듣고만 계셔야지. 이렇게 운전 중이라 듣고만 있습니다. 이거 쓰신 거잖아. 이거 위험하게. 그죠? 물론 신호 대기 중에 쓰셨겠죠. 그렇죠? 네. 아니면 목소리로 이렇게 녹음을 해가지고, 네, 그렇죠? 운전 중이라 듣고만 있습니다. 요즘 이렇게 마이크가 음성으로 다 해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근데 했으면 히읗은 안 나오는데 흐로 나오는데 네, 어쨌든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님 추후 납부 1200만 원 정도 예상입니다. 12월에 신청, 내년 1월에 일시불 납부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요. 네, 그쵸. 아직 법 개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행법대로라면 12월 신청, 내년 1월 납부가 제일 좋고요. 내년 1월에 납부하시게 되면 내년에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 받는 것이니까 그 해에 소득이 있다면 소득에서 빼주는 게 되겠죠. 자, 만약에 법이 개정되기 전인데요. 만약에 지금 현재 올라가 있는 개정안이 통과가 돼버린다면 요건 내용이 좀 바뀌어져서 12월에 신청하고 1월에 납부하시면 안 되고요. 11월에 신청하고 12월, 1월에 분납하셔야 됩니다. 자, 미미님, 국민연금에 추납 문의한 결과 추납 개월수 87개월 곱하기 28만원, 2,460만원인데 3개월수가 77개월이라는데 제가 계산하면 109개월 나오는데 어떤 것이 맞을까요? 네. 자, 2,460만원을 내고 우리 미미님, 추납을 2,460만원 하고 연금액이 얼마나 올라가는지를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3개월수 계산할 수 있습니다. 네. 2,460만 원을 하고 뭐 연금액이 거의 한 3, 40만 원 올라가게 된다. 월로. 그러면 3개월 수가 훅 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하겠죠. 그죠? 근데 77개월 나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구조에서. 제가 보기에는 109개월이 맞는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우리 미미님 2,460만 원 내신다는 것 말고 실제로 2,460만 원 냈을 때 한 달에 연금액이 추가로 얼마가 더 올라가는지를 알아야지 3개월 수를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말씀하신 것만으로는 3개월 수 계산할 수가 없고요. 어쨌든 뭐 국민연금공단에서 77개월이라고 했다면 다시 한번 물어볼 텐데 지금 추납 가지고 77개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109개월 정도 나오는 게 오히려 정상일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행복한나님 재밌으시니까 감사합니다. 재밌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재밌어야지 좀 방송 볼 재미가 나죠. 자, 이석수님, 국민연금 연기연금 신청했다가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까? 그럼요. 연기는 5년까지 가능한데, 일단 제가 요즘 보니까 국민연금을 만약에 63세에 받게 된다. 그러면 연기 신청하시면 5년은 무조건 연기하시는 겁니다. 연기는 5년간 가능한데, 무조건 5년 연기 신청하셨다가, 1년 지나가지고 내가 더 이상 기다리기 뭐한다. 그래가지고 전화하셔가지고 재지급 신청하시면 바로 그때부터 연금 줍니다. 늘어난 연금액을. 그러다가 또 받다가 다시 또 연기 신청할 수 있고요. 또 다시 재지급 신청할 수 있고요. 연기했다가 달라 그랬다가 연기했다 달라 그랬다가 연기했다 달라 그랬다. 이거 60번. 60번이니까 나눠가지고 30번 할 수 있겠습니다. 왔다 갔다 하시겠죠? 얼마든지 가능하다. 자, 해분님. 50대 초반인데 개인연금 어떤 거 해야 하나요? 국민연금은 13개월 납입하면 65세 준다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국민연금 먼저 하시고요. 네, 국민연금을 한 이후에도 여유가 있으시다면 개인연금 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연금은 소득이 있으시다면 연말에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이나 IRP 이거 기본적으로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소득이 없거나 더 많은 연금 받고 싶다라고 하시게 되면 비과세 연금보험, 지금 최저보증연금 5, 6, 7, 8%인데 요즘 5, 6 빼고 7%, 8% 연금이 나와 있습니다. 네, 이런 연금들 굉장히 좋은 연금이 나와 있으니까 이 최저보증연금 상담해 보시면 반드시 연금으로 수령한다는 조건이 있긴 합니다만 그 조건 하에서 굉장히 높은 연금액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네, 꼭 받으셔가지고 최저보증연금, 비과세 연금보험과 연금저축 IRP 두 개를 잘 포트폴리오를 짜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개인연금 궁금하신 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 센터 문의해 주시면 저희 센터에서 개인연금, 퇴직연금, 국민연금까지 종합적으로 다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센터 상담은 여러분이 요청하시면 기본적으로 종합 상담해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나서 그냥 무슨 연금 좋아요, 얼마 하실래요, 뭐 이런 얼마면 얼마 나와요, 이런 걸 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제대로 앉아서 고객님 가지고 계신, 여러분 가지고 계신 국민연금은 지금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이걸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퇴직금은 얼마나 가지고 계시고, 세금은 얼마가 나오고, 연금으로 받을지 일시금 받을지, 개인연금은 뭐가 있고, 얼마나 어떤 것이 다 나와 있고, 지금 갖고 있는 것은 어떻게 받을 수 있고, 이런 거 전부 다 주택연금까지 설명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이 다 원스톱으로 가능하니까 저희 센터 1800-3624 전화 주시면 저희 연금 전문가들이 종합적으로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연금에 대한 종합 상담이 가능한 유일한 상담센터 1800-3624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부님, 국민연금은 10년 납입해 주더라고요. 네, 10년 납입하셔야죠. 네, 10년 채워서 반드시 연금으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시금 10년 안 채우면 일시금 받을 수 있는데, 일시금 받는 건 그렇게 유리한 조건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물론 내가 뭐 어쩔 수 없이 일찍 돌아가실 것 같다, 그럼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10년 채워서 연금으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사랑구가님, 지인 중에 남편은 200만원 받고 부인은 80만원 받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남편분이 몸이 안 좋은 상태이고 혹시 남편이 돌아가시면 유족임금 60% 받잖아요. 그러면 부인 것 80만 원은 없어지는 것인지요? 아니면 부인 것을 일시불로 받는 것이 나을지요? 자, 부인이 국민연금은 10년을 넘게 가입하셨다면 일시불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시불로 아무리 내가 유족임금 받을 것 같아서 못 받을 것 같다고 해가지고 일시불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일시불 선택하려면 10년을 납입을 하지 않으셨어야 돼요. 그죠? 근데 이미 10년을 납입하셔가지고 80만 원이 확보되신 상태이기 때문에 일시금 받을 수는 없습니다. 남편 200만 원 받던 분이 불행해도 돌아가시게 되면 유족임금 120만 원이 지급될 것이고, 그 유족임금 120만 원을 선택하시는 순간 부인 연금 80만 원은 받을 수 없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만약에 부인 연금 80만 원 선택하시게 되면 유족임금의 30%인 36만 원 받아봐야 116만 원이기 때문에 결국은 본인 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결국 더 불리해지거든요. 본인 연금을 포기하셔야 돼요. 다 날리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은 이미 연금 기간 다 채우셨기 때문에 방법이 없을 겁니다. 그죠? 남편분 건강하게 잘 살아 계시도록 잘 건강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돌아가시게 되면 본인 연금은 포기하셔야 됩니다. 자, NAJ님 감사하고요. 아님 감사합니다. 시다모이 25님 왔다 갔다 하고 싶어요. 정보 감사합니다. 네, 왔다 갔다 하시고요. 네, 왔다 갔다. 자, 그 다음에, 해부님, 국민연금 직장에서 내줘요? 네, 직장에서 절반, 그러니까, 국민연금은요, 직장에서 내줘요가 아니라, 직장에서 무조건 60세 전까지 내주게 돼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직장에서 내주고 안 내주고를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국민연금 하셔야 되는 것이죠. 네. IRP하고 연금저축은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했고, 최저임금은 알아볼게요. IRP하고 연금저축은 왜 안 하셨죠? 네. 네, 소득이 있으신 경우에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많이 내신다. 그 연말에 세금 환급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IRP나 연금저축, 연금저축 하지 말고 그냥 IRP를 하십시오. 똑같은 거니까. IRP를 하시게 되면 거기다가 연간 900만 원 한도 내에서 넣으실 수 있고 연말에 세액공제도 받습니다. 다만 IRP는 수익을 내기 위해서 좀 운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내가 투자라든가 이런 걸 잘 모른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세액공제는 받을 수 있겠지만 수익은 그렇게 높지 않겠죠. 자, 그래서 뭐 IRP는 수익을 내야 되는 것이고 운용을 해야 된다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약간 좀 꺼려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어쨌든 뭐 그런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기본적인 세액공제 목적으로 IRP도 하시고 최저보증연금도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분님 상담 문의해 주시면 저희 상담센터에서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유님 65년생입니다. 추납 임의가입 않고 그냥 조기연금으로 받는 건 어떨까요? 네, 조기연금 받지 마시고요. 조기연금 받으실 분들은 딱 두 가지 케이스. 진짜 국민연금 없으면 내가 내일 모레 굶어 죽게 생겼다. 이런 분들 조기연금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어차피 오래 못 살 것 같다. 조기연금 받으십시오. 자, 그런데 내가 좀 더 자산이 여유가 있고 그 다음에 평균 수명 한 80세까지는 살 것 같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국민연금 많이 늘리셔가지고 정상으로 받거나 연기 수령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우리 소연님께서 지금 65년생 60세이신데 나중에 후회하실 거예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돈 추후납부도 하고 임의계속가입도 하고 연기도 해서 국민연금을 좀 많이 받을 걸
이라고 후회하실 겁니다. 지금이야 연금 받나 목돈 갖고 있나 무슨 차이가 있겠어. 내가 국민연금 하는 것보다 이 돈으로 뭐 투자해가지고 주식해가지고 불려서 더 많이 불리면 되겠지라는 생각도 해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나이 드신 분들이 이구동성 얘기하시는 건 뭐예요? 내가 나이가 들었더니 이것저것 다 귀찮다. 그냥 매달 꼬박꼬박 연금 나오는 게 최고더라. 아시겠죠? 그걸 만들어 주시는 거고, 그리고 국민연금 추납, 뭐 임의계속가입, 연기연금 이런 것은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하셔가지고 연금 많이 늘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시다모님, 네, 오해금지요. 연금 받았다, 연기했다. 그쵸? 왔다 갔다 그군요. 네. 왔다 갔다가 연금 받았다가, 혹은 뭐, 다시, 재지급했다가, 또 연기했다가 재지급했다가 이렇게 하시는 거 괜찮습니다. 자, 이호영님. 8% 연금보험 납부해서 70세에 100만원 정도 연금을 종신으로 받는데요. 일시불 비과세 종신보험 1억짜리 있는 걸로 아는데 5,700만원 조금 보태서 차라리 1억짜리 비과세 연금을 가입하는 게 어떨까요? 추납하지 말고요. 추납하세요. 추납. 아시겠죠? 추납 먼저 하고 그리고도 남는 돈이 있으면 일시불 연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1억짜리 일시불로 연금 비과세 가능하지만 요즘은 사실 그 일시불로 내시는 연금이 그렇게 또 연금액이 높지 않아서 1억이 있으신 분들도 그 1억 한도를 적립식으로 바꿔서 쓰시더라고요. 1억을 한 번에 내지 않고 160만원씩 5년간 이렇게 해서 1억 한도 내에서 적립식으로 나눠 쓰시는 게 더 유리합니다. 아시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연금 추납부부터 하고 그 다음에 개인연금 하는 겁니다. 진짜 국민연금을 추납부 하시지 마셔야 될 분들, 어떤 분들이라면 그렇게 오래 못 사실 분들, 이런 분들이라거나 그 다음에 내가 죽었을 때 유족이 없으신 분들, 그죠? 뭐 배우자나 자녀가 없으신 분들, 이런 분들인 경우에는 국민연금보다는 개인연금이 더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러니까 그런 특수한 경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되도록이면 일반적인 조건 하에서는 추납 먼저 하시고요. 네. 저는 뭐 개인연금 가입하면 저야 좋겠지만 어쨌든 나중에 욕 안 먹으려면 국민연금 추납 먼저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신세계 VIP님, IRP 안전자산 30% 때문에 해지하고 싶은데 해지가 될까요? 네. IRP 안전자산 30%가 묶여 있지만 해지해서 뭐 하시게요? 네. 해지해서 나머지 30%조차도 주식하고 싶다라는 얘기시죠. 자, 그런데 IRP 내에서도 적격 TDF를 하시게 되면 100%까지 거의 90% 이상 네,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IRP를 해지해서 딴 데로 간다고 해가지고 수익이 투자자산 비중을 높일 수 있겠지만 그런다고 해서 더 높은 수익이 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투자자산 비중이 높아진다고 해도 잘못하면 오히려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 30% TDF에 할 수 있으면 거의 30% 다 공격적 자산으로 채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30%를 못한다고 해가지고 해지를 하거나 연금저축 펀드로 옮기시는 거 제가 보기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오히려 연금 펀드로 옮기시게 되면 진짜 안전하게 굴려야 될 때 안전자산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네. 신세계 VIP님이신데 신세계 VIP이시기 때문에 굳이 신세계 VIP인데 공격적으로 하실 필요 있겠어요. 있는 자산만 안전하게 굴리시면 되시죠. 아시겠죠? 네, 신세계 VIP님. 그러니까 굳이 해지하게 되면 또 지금까지 소득공제, 세액공제 받은 거 다 토해내지 않습니까? 하지 마십시오. 국가가 해지하면 다 페널티를 부과하기 때문에 해지하는 것에 대한 실이익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사랑관이 아직도 넣고 계시네요. 58세라서 그러면 10년 되기 전에 일시불로 받아야 하나요? 네,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만약에 10년을 못 채우셨고, 일시불로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10년을 절대 채우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아니 60세까지 국민연금 납부하고 임의가입으로 5년 더 가입하는 것이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계속 납부하시고 임의계속 가입 더 하셔가지고 연금으로 받으십시오. 특수한 케이스가 아니라면 뭐 오래 못 살거나 여러 가지 그런 경우 케이스가 아니라면 어쨌든 국민연금을 하시는 것이 연금액의 가장 1순위입니다. 그 돈으로 딴 거 해봐야 별 방법이 없어요. 아시겠죠? 네. 자, 오드리 햇번님, 오드리 될번님, 네, 오드리 될번. 네. 69년생이고 일시금 반납 322만 8천원 하면 80개월 복원이 되어 65세 때 30만원 받을 것이 49만 7천원이 되고 추납 119개월 2170만원 하게 되면 76만원이 되고 65세까지 임의계속가입으로 21만 6천원 하시게 되면 65세 수령 시 89만원 받는다고 합니다. 네, 3개월 수 66.8개월 추납 임의계속가입 모두 한 게 유리할까요? 모두 세후 받는 거라고 하네요.
자, 오드리 델버님, 이거 하셔야지 오드리 헵번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국민연금 부족하셔가지고 오드리 델번 되셨는데, 이거까지 하시게 되면 대박 아닙니까? 대박? 그죠? 네. 내가 받아야 될 연금이 30만원이 갑자기 90만원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기 60만원 연금 늘어나는데, 내 봐야 무슨 뭐, 저기 뭐야, 반납하는 거 한 300만원에다가 추납하는 거 합쳐가지고 이것저것 다 해봐야 한 2천 몇백만원 더 내는 건데, 그거 내면 한 달에 60만원 연금 올라가면 안 하시겠습니까? 오드리 델버님. 그거 안 하시면 저 주세요. 우리 오드리 델버님 안 하시면 저 주시면 제가 사겠습니다. 제가. 아시겠죠? 네. 자, 그러니까 제가 살 수 있으면 사겠는데, 제가 살 수는 없으니, 오드리 델버님 꼭 반납하시고, 추납도 하시고, 임의계속 가입하시고, 연기금까지 하시면, 70세부터 오드리 헵번으로 사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드리 헵번. 네. 오드리 헵번 살아있나? 네. 오드리 헵번. 네. 그죠? 네. 좋은 겁니다. 자, 해부님, 월납연금 받다가 다시 일시불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월납연금 받으시면, 연금 받는 걸 가는 거죠. 일시금 받을 수 없습니다. 뭐, 일시불로 받을 수 있는 연금들은 별로 좋은 연금이 아니니까, 기본적으로 연금 개시가 된 이후에는 변경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원배우님, 예전에 남편 사망 시 국민연금 둘 다 받는 상황이면 포기하거나 일부만 더 받거나 하는 방법이 유일한 해결책으로 이혼 시 합의하에 양도 조건을 얘기해 준 적이 있는데 그것도 아직도 유효한 방법일까요? 네, 유효는 하죠. 네, 맞습니다. 자, 내가 남편 사망 시에 유족연금 받아야 되는데 유족연금 받을 때 중복 수령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시게 되면 이혼하시면 됩니다. 사망 직전에 이혼하시면 이혼해가지고 분할연금이 가능하거든요. 분할연금 해주실 때 내 연금을 돌아가시기 예정이신 분의 연금을 제로로 하고 상대방 배우자에게 최대 100%까지 분할해 줄 수 있습니다. 그죠? 혼인 기간 중에 납부한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다 이렇게 넘겨주시게 되면 실제로 분할연금이 상대방 배우자에게 지급되고요. 그러면 배우자가 남편분이나 이런 분이 돌아가신다 하더라도 분할연금은 소멸되지 않고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유효합니다. 자, 이런 조건이 있지만 사실 이런 거는 약간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뭐 연금 더 받으려고 이혼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네. 자, 그래서 별로 얘기는 안 해드리고 있지만 사실 물어보셨으니까 답변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질문 주신 분 앞에 많이 계신데 유족연금 때문에 중복 수령이 안 돼가지고 포기해야 되는 상황 발생하신다면 결국은 사망 직전에 이혼하셔서 분할연금으로 0대 100 받으시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유효합니다. 자, 해부님, 집 10억 있고 현금 10억 있으면 의료보험 많이 나나요? 네, 집 10억 있고 현금 10억 있는데 직장 가입자다. 그러면 현금 10억과 집 10억에 대해서는 의료보험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해되시겠죠? 지역 가입자가 되시게 되면 집 10억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현금 10억에 대해서는 한 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 직장 가입자는 소득에서 일정한 비율을 약 8% 정도를 건강보험료를 내시는 거고요. 직장 다니지 않은 지역 가입자는 소득과 재산부입니다. 소득과 재산. 자, 근데 현금 10억은 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현금 100억, 현금 1000억, 현금 1경을 갖고 있어도 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현금을 100억, 1000억씩 갖고 있는 사람은 건강보험료 안 내냐? 그 100억을 장롱 속에 갖고 있으면, 그죠? 네. 건강보험료는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그 100억을 은행 계좌에 있는데 이자가 없는 그냥 일반 입출금 계좌에 100억 갖고 있으면 건강보험료 한 푼도 안 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소득에 대해서 부과한다고. 소득이 생겨야 돼요. 거기서 이자 소득이 생기면 이자 소득이 1000만 원 넘어가게 되면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연간.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아셔야 돼요. 현금 100억 갖고 있으면 건강보험료 냅니까? 100억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돈을 가지고 계시면 건강보험료는 한 푼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재산 100억을 갖고 있으면, 부동산 100억을 갖고 있으면 부동산 100억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나오겠죠, 당연히. 하지만 현금 100억이 있으면 거기서 소득, 이자나 배당 이런 소득이 발생하면 거기에 대해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유영님 감사하고요. 신세계님 해지해서 연금저축계좌로 넣고 싶어요. 자, 연금저축계좌로 가실 경우에는 해지가 아닙니다. 이전이지, 이전. 55세 이전에는 55세가 안 되셨다면 이전이 불가능하고요. 55세가 넘으셨다면 IRP에서 연금저축계좌로 이전이 가능합니다. 이전하게 되면 해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해지하면 세금 다 토해내도 되는 거지만 이전하시게 되면 세금 토해내는 것 없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단 55세가 넘으셔야 됩니다. 네, 아시겠죠? 네, 그리고 55세가 안 되셨다면 해지해서 연금저축으로 계좌 넣는 것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거기서 수익 내보겠다고 하시는 것보다 해지하느라고 세금 토해내는 것이 더 크실 겁니다. 자, 신세계 VIP님, IRP 종목 중에 유일하게 안전자산 30%가 마이너스입니다. 네. 채권으로 하셨나 본데요. 30%가. 네. 안전자산은 그냥 예금하세요. 예금하시면 되죠. 뭐, 굳이 뭐, 위험하게 드실 필요가 있나요? 그리고, 지금 뭐, 채권 했는데, 일부, 지금 채권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도 수익이 나야 되는데, 그쵸? 네. 뭘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어쨌든, 네. 좀 기다리시면 올라오겠죠. 안전자산인데. 자, SK채님. 36년 국민연금 납부하고 27년에 연금 타는데, 추납하면 얼마나 효과가 클까요? 이렇게 많이 내신 분들은 추납한다고 해서 효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그걸로 추납할 돈으로 딴 거 하는 것보단 낫다. 아시겠죠? 36년 납부하신 분이 추납 기간이 있어요? 제가 보기엔 추납 기간은 없을 것 같은데요. 추납이라는 게 뭐냐면 과거에 못 낸 걸 내시는 게 추후 납부입니다. 근데 36년간 지금 국민연금 시행된 지가 37년 됐는데 그 중에 정말 빠지지 않고 36년간 되셨다는 거는 이분은 추후 납부 기간이 없으신 분이에요. 추후 납부 할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용어가 정확하시게 좀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세계 VIP님, 세액공제 일부러 한 번도 안 받으셨어요? 아니, 세액공제 안 받을 걸 연금펀드 뭐하러 하신, IRP를 뭐하러 하신 겁니까? 그죠? 네. 그냥, 네. 그래서, 뭐, 한 번도 안 받았다면 뺄 수는 있겠지만, 그 안에 IRP 계좌에 수익이 있다면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16.5% 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수익이 많다면, 수익이 없고 손실 중이라면 제가 보기에는 크게 무리가 없고요. 수익이 많다면 좀 고민스럽습니다. 자, 사랑공간님, 우리 박사님 박식혀요. 제가 좀 박식한가요? 열심히 공부해서 그럽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해주신 게 제가 그거 갖고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박식하게 되버렸구만.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여러분이 많이 질문해 주시는 것이 저에게 큰 도움이 되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서로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 아시겠죠? 함께 성장하는 방송 연금박사 라이브 매주 월요일 저녁 9시부터 1시간 동안 네, 감사합니다. 네. 해부님, 박사님, 멘사, 멘사 회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회원은 멘사에서 시험 봐가지고 1년 회원이었는데, 네, 제가 IQ가 160입니다. 160. 네, 공인 IQ 160. 그거 어디 갔지? 있었는데 옛날에. 네, 증명서 사라졌네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160인데요. 네. 뭐 머리 좋다고 돈 버는 건 아니고요. 네, 그래도 이 좋은 머리로 이상한 데 쓰지 않고 이 좋은 머리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연금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열심히 또 쓰고 있습니다. 사람이 재능을 갖고 있으면 재능을 좀 좋은 데 써야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가도 발전하고 여러분도 행복해지고 저도 사업이 잘 되고 이게 서로 윈윈 하는데 재능을 써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소연님, 박사님, 유머러스 최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걸 또 유머로 인정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자, 형규오님, 61세 일어놓고 즉시연금 종신형으로 받을 경우 매월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요? 비과세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1억 놓고 종신으로 받으시면 61세 가입하시게 되면 굉장히 금액이 적습니다. 일찍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한 40만 원밖에 안 나옵니다. 아시겠죠? 비과세가 되게 사는데 그냥 즉시연금 넣으셔가지고 종신으로 받으시면 무제한 비과세가 됩니다. 1억까지가 아니라 10억, 100억을 하셔도 다 비과세입니다. 연금액이 작아서 문제지. 그리고 세금이 없긴 한데요. 일단 금액이 작기 때문에 수익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사실 비과세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1억을 바로 넣고 종신으로 받으시는 것 그렇게 추천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비과세 혜택은 받을 수 있지만 실제 수익은 크지 않다. 아시겠죠? 자, 이런 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궁금하실 때 저희 센터 1800-3624 전화 주시면 저희 전문가들이 어떤 솔루션들을 여러 가지 또 안내해 드릴 테니까 거기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드리 델빠님, 햇반은 돌아가셨고 세 가지 다 납부해서 70세에서도 햇반이 되어보겠습니다. 네, 햇반 하셔야죠. 햇반도 맛있습니다. 요즘은 햇반이 현미 햇반도 나오고 여러 가지 다양한 또 곡물이 함유된 그런 좋은 햇반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그냥 집에서 밥만 해 먹다가 최근에 햇반을 먹어봤는데 햇반 맛있어요. 햇반. 그래서 진짜 이렇게 혼자 사시는 분들은 굳이 밥 해 먹는 것보다는 햇반 먹는 것이 더 좋겠고요. 쌀로 그냥 흰쌀 햇반도 있지만 현미 햇반도 있고 잡곡 햇반도 있고 다양하더라고요. 네, 좋습니다. 네, 오드리 햇반님, 네, 감사합니다. 자, 엄태준님 70년생입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 연금은 국민연금밖에 없습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은 145만 원입니다.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하나요?
보이시죠? 연금 포트폴리오 짜셔야죠.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까지 연금 포트폴리오 짜셔야 됩니다. 자, 이거 어디서 해야 된다고요? 저희 센터 1800-3624 전화 주시면 저희가 종합적인 연금 포트폴리오를 수립하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님 감사합니다. 네, 신세기 VIP님 건강보험료 내고 배당이나 이자 받겠네요. 그렇죠. 오선홍님 오늘 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월요일 밤, 그렇죠. 연금박사와 함께 할 수 있는 월요일은 밤이 좋아. 네, 감사합니다. 자, 이기영님 감사하고요. 남박사님 감사합니다. 신세기 VIP님 테슬라 채권 혼합. 네, 그냥 이게 안전자산이에요, 이게? 이게 참 심각하네. 이거. 어쨌든, 네, 안전은 안전하게 하셔야죠. 네, 그리고 지금은 공격적 자산이 수익이 난다 하더라도 사실 그게 수익이 난다고 좋아하실 게 아닙니다. 또 언제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자산 배분을 잘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조나림, 하루님 감사하고요. 이선희님 감사합니다. 이하늘님 감사합니다. 선라이즈님, 연기연금 기간 중에 건보료 산정 기준의 예상 국민연금은 해당 대상이 안 되는 건 맞죠? 그렇죠. 연기하시면 연금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건보료가 나오지 않습니다. 나중에 수령할 때 나옵니다. 몽당님 감사하고요. 신세계 VIP님 IRP 220만원 납부해서 280 됐네요.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직 금액이 크지 않으시네요. 네, 그냥 IRP 하십시오. 자, 인겸님 퇴직 시 일부는 일시불, 일부는 연금으로 수령 가능한가요? 퇴직금 전액이시라면 일부 일시불 55세가 넘으셨다면 IRP 계좌로 받아서 거기서 일시불 필요한 만큼 일시불로 수령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일시불로 수령하시게 되면 대신에 세금은 다 내시는 거고, 연금으로 수령하시게 되면 퇴직소득세의 30%, 40%를 절세해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55세 이전에는 일시불 연금 선택이 안 되고 해지하실 수 있는 방법밖에 없지만 55세가 넘으셨다면 IRP 계좌 내에서 일시불로 일부 받을 수도 있고 일부로 연금 수령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세금만 차이가 난다. 전종수님 감사하고요. 지혜로운 정보 드렸다니까 감사합니다. 신세계 VIP님 결정세액이 0이라서 세액공제 안 되지 않나요? 그러네요. 금액 소득이 적으시게 되면 결정세액이 없으시겠네요. 그죠? 네. 어쨌든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셔야 되는 것이고 세액공제 안 받거나 그러셨다면 결국은 그냥 일부 다 빼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우리 신세계 VIP님은 상황이 약간 좀 애매한데요. 어쨌든 저희 센터 문의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퇴직금은 일부만 찾는 걸로 없는 걸로 압니다만, 네, 찾는 기능은 해지를 해야만 찾을 수 있습니다. 네, 55세 이전은 그렇고요. 55세 이후에는 IRP에 들어온 돈을 내가 찾고 싶은 만큼 찾을 수 있습니다. 세율만 다를 뿐이고요. 햇반이 2,000쌀로 만든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김미영이 57세입니다. 119개월 추납을 언제 할까요? 올해 하십시오. 올해 법이 개정이 안 된다면 12월 신청, 1월 납부. 아시겠죠? 제가 정답 말씀드렸죠? 자, 김영원이 연금저축 IRP도 지역의료보험료 포함인가요? 현재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입니다. 연금저축 IRP는. 하지만 정책적으로 현재 면제해주고 있는데요. 조만간 부과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지금 법안으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아니다. 네. 자, 오드릴 대표님 감사하고요. 이노첼님도 감사합니다. 사랑관님, 박사님처럼 이마가 넓어서 똑똑한 것 같아요. 네. 저는 보통이라 머리도 보통인가? 오늘도 고맙습니다. 이마가 더 넓어지면 똑똑한가? 더 그냥 머리를, 어떤 분들이 머리 심으라고 하던데, 머리 심으면 오히려 바보가 될 것 같은데, 그죠? 네. 머리 심으면 안 되겠다. 그죠? 저는 이렇게 넓은 이마로 살아왔고요. 이렇게 앞으로 계속 살아갈 예정입니다. 추후 납부는 어디서 알아볼 수 있나요? 국민연금공단 1355 전화하시면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인겸님 감사하고요. 소연님, 집 대출금이 5분의 1 있어요. 주택연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네, 대출금이 5분의 1 정도 있으시다면 주택연금 거의 안 나옵니다. 대출이 많은 집으로 주택연금을 사실 내가 5억짜리 집을 가입한다 하더라도 대출 한도가 한 2억 5천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 한 1억 대출이 있다? 그럼 연금액이 거의 절반 이상으로 깎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대출금이 있는 집들은 그렇게 연금액이 높지 않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겠습니다. 대출이 없는 집으로 연금 가입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오드리 델퍼님 3개월수는 몇 개월 이상일 때 불리한 걸까요? 일단 120개월, 130개월까지도 괜찮게 보고 있고요. 140, 150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은 걸로 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것보단 낫다. 썬라즈님, 연기연금 시 피부양자 산정 시 소득에도 포함되는지요? 네, 연기연금은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피부양자 산정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받아야지. 수령액이 있어야지 피부양자 산정 시에 거기 포함된다는 겁니다. 자, 조정국님, 비과세도 다 사용했는데 혹시 ISA 비과세 가능한가요? 근데 ISA 비과세와 연금 보험 비과세는 다릅니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ISA 비과세도 각각 가능하시겠죠. 네.
자, 분홍님 추납은 12월 신청 일을 납부하면 또 손해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요. 네, 그거 왜 그러냐면 법안이 개정 아직 안 됐으니까 우리 분홍님 꼭 아셔야 돼요. 지금 법안이 현재 기준으로는 12월 신청 일을 납부가 제일 좋고요. 이제 지금 근데 이게 너무 무리가 있으니까 이게 너무 좋으니까 이걸 막아보겠다고 해서 국회에서 법 개정안을 올렸어요. 못하게 하도록. 그 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12월 신청 일을 납부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아시겠죠? 아직까지는 법 개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연금 박사를 계속 보시면서 타이밍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잡하다, 잘 모르겠다, 그럼 그냥 올해 지금 바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분님 연금초 IRP 지역의료보험 낼 거면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나중에 세금으로 다 가져올 것 같은데요. 그쵸? 근데 어쨌든 뭐 사적연금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부과를 왜 안 하냐라고 계속 지금 현재 지적사항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적연금을 활성화하자니 건강보험료를 면제해줘야 되고 법대로 하자니 부과해야 되고 지금은 진퇴양난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아마 일정한 조건 하에서 좀 적은 금액까지는 부과하지 않고 그걸 초과하는 경우에 부과하거나 이렇게 되겠죠. 그죠? 어쨌든 그래서 많이 내시는 건 연금저축 IRP를 하시는 건 좋겠지만 많이 하시게 되면 결국 건강보험료를 부담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 벌써 이제 1시간이 지났습니다. 그죠? 자, 대한민국에는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는 연금박사 라이브가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9시부터 1시간 동안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는 방송 벌써 202회째 5년 가까이 쉬지 않고 달려오고 있는 전통의 방송. 그죠? 네. 함께하는 5년 역사, 그죠? 네. 앞으로 만약에 30년 역사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네, 5년 역사의 방송 여러분과 함께하는 연금박사 라이브입니다. 여러분이 연금에 대해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 다 해주시고요. 여러분 이제 계속 오시는 분들만 오시는데 다른 분들한테 홍보하셔가지고요. 손 잡고 오세요. 손 잡고. 그래서 이 월요일날 9시에 우리 같이 듣자. 그죠? 우리 연금 박사님 설교하시니까 같이 들어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또 은혜도 받고, 그죠? 할렐루야. 아시겠죠? 네. 그러면서 또 하시면 많은 분들 전도하시게 되면, 네. 오늘도 우리 해부님 처음 오셨네. 그죠? 새신자신데 앞으로 계속 오셔가지고 또 여기서 많이 또 연금에 대한 공부도 하셔서 여러분 연금을 많이 잘 늘리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304 아레카님, 추납을 12월 신청 1월 납부할 경우에 올해 연말전 혜택 보는 건가요? 아닙니다. 1월 납부하시게 되면 내년 소득에 따라서 내후년 초에 연말정산의 소득공제 받으시게 됩니다. 아시겠죠? 네, 도움 되셨죠? 네. 실제 납부한 해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네. 해부님 남편이랑 같이 오시고요. 네,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함께 여기서 연금에 대해 공부하고 또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 손잡고 오셔가지고 연금을 많이 공부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5천만 모든 국민이 주식에 투자하면 대한민국은 도박장이 됩니다. 대한민국 5천만 모든 국민이 부동산에 투자하면 대한민국은 돈맥 경화가 됩니다. 돈이 들지 않죠. 하지만 대한민국 5천만 모든 국민이 연금을 가입한다면 대한민국 각각의 가정, 개인이 행복해지고 사회가 행복해지고 돈이 돌면서 소비가 늘어나면서 국가 경제가 살아납니다. 지금 성장의 늪에 빠진 대한민국, 정체의 늪에 빠진 이 대한민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트럼프가 관세를 때리더라도 트럼프가 비자 발급을 못하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압박을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정책, 그 트럼프에 대항해서 우리 경제를 굳건하게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자산들을 묶어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연금으로 준비해서 잘 써주고 가시는 것. 이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다. 동의하시죠? 동의하신다면 여러분은 구독,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 분들에게 많이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회로 가고 싶습니다. 국회로. 네. 국회로 가서 국회의원 할 생각은 없고 국회의원들한테 이걸 좀 교육시켜가지고 정신 차리게 만들어가지고 맨날 이상한 거 싸우지 말고, 그죠? 네. 정신 차리고 연금을 좀 더 많이 준비할 수 있도록 국가적인 세제 지원 해달라. 아시겠죠? 이게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